안녕하세요. 오늘은 1919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직후 정말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루돌프 슈타이너가 제시했던 사회에 대한 통찰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강의 발췌문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슈타이너의 진단과 해법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그 시기가 정말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지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만 했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렇죠. 절박했겠죠. 네. 슈타이너는 당시에 어떤 주류 사상이나 제도가 왜 위기를 풀지 못하는지 그걸 분석하면서요. 사회가 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근본 조건으로 사회 유기체의 삼중구조라는 걸 제시했어요. 사회 유기체의 삼중 구조요.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생각, 그의 핵심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옛날 사상을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이 100년 전의 고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슈타이너가 당시 사상대를 어떻게 봤는지 그 비판 지점부터 짚어볼까요? 마르크스주의나 소위 부르주아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모순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파괴 이후에 어떻게 건설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미래상 제시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본 거죠. 분석은 했지만 대안이 약했다. 네. 그리고 레닌의 그런 혁명 노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어요. 국가가 없어지고 저절로 새로운 일관형이 나타날 거다. 이런 기대는 결국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어떤 체념, 일종의 사회적 불가지론으로 그냥 가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회 발전은 예측 불가능하다. 여기서 멈춘다는 거군요. 그렇죠. 경제 구조만 바꾸면 다 해결될 거라는 믿음 자체를 약간 미신처럼 본 거예요. 그 정신적인 요소, 이걸 간과했다는 거죠. 그럼 부르주아적 사고는 어떤 점을 문제 삼았나요? 그건 주로 물질주의, 또 이기심, 그리고 정신적인 삶과 물리적인 삶을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태도, 이게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분리하는 태도요? 네. 특히 국가가 모든 걸 다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경제든 문화든. 이 국가 만능주의적 사고를 아주 위험하게 봤어요. 이게 개인의 자유나 창의성을 누르고 결국 노동자를 소외시킨다고요. 그렇군요. 그런 비판 위에서 나온 해법이 바로 그 사회 유기체의 삼중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드라일리용이라고 하죠. 마치 사람 몸처럼 사회도 머리, 가슴, 팔다리 같이 세 영역으로 나뉘어서 각자 역할을 해야 건강하다 이런 비유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근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국가나 경제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았을 텐데요. 네, 완전 다른 접근이었죠. 당시 팽배했던 국가주의나 어떤 경제 결정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핵심은 이 세 영역의 자율성, 그리고 각 영역이 따르는 고유한 원리예요. 자율성과 고유한 원리? 네. 첫째가 이제 정신문화생활 영역인데요. 교육, 예술, 과학 같은 거죠. 여긴 자유가 핵심 원리입니다. 자유요? 국가나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창의성, 혁신, 심지어 건강한 의미의 자본 형성까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자본 형성까지도요?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영역, 정치권리 생활 영역.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나요? 거기는 평등입니다. 법 앞에 평등. 평등. 네. 국가는 오직 이 법 앞에 평등 원칙 아래서 시민들 사이의 권리관계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나 문화에는 간섭하지 말고요. 순수하게 인간 대 인간의 외적인 관계, 즉 법적인 관계 조정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슈타이너는 이게 영적인 세계와는 정반대의 관계라고 봤어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경제 세월 영역은요? 여기는 어떤 원리가 필요한가요?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협동을 강조했다고요? 네, 맞아요. 경제 영역의 원리는 박애 혹은 형제라고 봤습니다. 박애요? 경제인데 박애라니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는 이기적인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기반한 어떤 협동조합적인 연대, 이걸 어서시에이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산자, 유토업자, 소비자가 서로 약간 협력하는 그런 자율적인 연합체 방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폐 권리 같은 것도 국가가 아니라 이 경제 영역 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점이 노동은 상품이 아니고 그 잉여 가치, 메어벨트라고 하죠. 생산 비용을 넘어서는 가치. 이게 투명하게 관리되고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에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단순히 그냥 어떻게 나눌까 하는 분배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어떻게 생겨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슈타이너는 이런 외부적인 구조개혁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고 봤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사고방식의 전환. 네, 기존의 물질주의적이고 뭔가 분열된 추상적인 그런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물질 너머의 어떤 영적인 현실까지 파악하는 새로운 인식 능력, 이걸 그가 정신과학, 가이스트비슨샤프트라고 불렀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아, 구조를 바꾸기 전에 사람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렇죠. 결국에는 뭐 좁은 당파성이나 분파주의를 넘어서서 좀 보편적인 인간성에 기반한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현재 시스템의 문제에 사실 연루되어 있다는 걸 좀 정직하게 봐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건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내면적인 성찰, 그리고 사고의 혁명,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그 정신, 권리, 경제, 이 세 영역이 각자의 본성을 지키면서 조화롭게 관계 맺도록 하는 데 달렸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단순히 영역만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영역에 맞는 다른 원리, 그러니까 자유, 평등, 박애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통찰이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 조화와 각 영역의 본질 존중이죠. 오늘 이렇게 100년도 더 된 슈타이너의 진단과 제안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냥 과거 사상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대를 초월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그 요구는 지금 들어도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다, 실용적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접근법들이요. 사실은 슈타이너가 그토록 경계했던 어떤 본질을 보지 못하는 낡은 사고의 연장선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